한국과 세계를 잇는 공감 여행.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K공감 튜브 공감지기 인사드립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지만 그 어떤 나라에도 기죽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며 발전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저항 정신과 생존력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성장해온 민족이 바로 한국인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인은 특유의 강한 단결력과 독창적인 문화적 특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브리는 30년 동안 한국을 관찰한 베테랑 외신 기자로서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민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국인이 가진 특별한 개성과 독창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관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단순히 외신 특파원으로서 취재를 진행하고 몇 년 후 떠날 계획이었지만 한국의 매력에 빠져 결국 30년 동안 머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본 한국인들의 특징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은 빠른 속도감과 강한 적응력입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가장 빠르게 변화를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가 등장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익히고 단기간 내에 이를 완벽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배우기보다는 직접 만지면서 기능을 익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제품이 출시되면 누구보다 빠르게 활용하며 이를 자신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냅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특성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한국에서는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면 단기간에 엄청난 사용자가 몰립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기술을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며 제품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섭니다.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 반응을 분석하면서 제품을 수정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강한 집단주의적인 특성을 보입니다. 평소에는 서로 경쟁하며 개별적인 삶을 중시하지만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단결력을 발휘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여러 번 입증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인들은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국가 경제 회복을 돕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강요가 아니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집단적 결속력은 한국이 짧은 시간 내에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가 날 때는 격렬하게 분노하지만 금세 감정을 가라앉히고 서로를 이해하며 화해합니다. 반면 기쁠 때는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며 이를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가진 특유의 감성적인 문화와도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중문화에서는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감정적 소통 방식이 K-드라마나 K-팝과 같은 콘텐츠의 글로벌 성공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감정적인 연대감과 인간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덕분에 한국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며 집단 안에서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같은 특성은 한국 기업 문화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는
팀워크와 협업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조직 내에서 강한 연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태도가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의 교육열에서도 볼 수 있으며 학생들은 높은 학업 성취도를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역시 이러한 한국인들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세기 중반까지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나라였지만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히 정부 정책이나 기업의 노력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가진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강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끊임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이는 한국인들의 성취지향적인 성향을 더욱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하려는 문화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장 내에서 선후배 간 멘토링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클 브리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모순적인 특징들이 한국을 더욱 흥미로운 나라로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한국이 예측 불가능한 나라라고 말하면서도 바로 그 예측 불가능성이야말로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평가합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한국인들의 태도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은 단순히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 자체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과 끊임없는 노력 덕분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문화적으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이클 브린의 관찰을 통해 우리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특별한 민족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때로는 급하고 감정적이며 경쟁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강한 연대감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결합되어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발전을 이룩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며 한국인들은 그 변화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한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나 기술 발전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목표를 설정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전 국민이 하나로 뭉치는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역사적으로도 수차례 입증된 바 있습니다. 평소에는 각자의 삶을 살다가도 위기 상황이 닥치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국가를 위해 행동하는 모습은 한국인만의 독특한 특성이자 강점입니다. 이러한 단결력은 단순한 애국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는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전쟁을 겪어왔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강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한국인들은 서로 힘을 합쳐 싸웠고 이 과정에서 단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집단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특성으로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하나로 뭉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금모으기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국가부도 직전까지 몰렸고 많은 기업과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는 IMF에 긴급구제 금융을 요청해야 했고 외국에서는 한국 경제가 회복되려면 최소 20-30년이 걸릴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놀라운 방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IMF 사태가 발생한 후 전국에서 금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부터 부유한 사람까지 모든 계층의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집에 있는 금반지, 목걸이, 심지어는 금 이빨까지 국가를 위해 내놓았습니다. 이 운동은 정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스스로 시작한 것이었고, 한국인들의 강한 공동체 의식과 단결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결국 한국은 불과 3년 만에 IMF의 차입금을 상환하며 기적적인 경제 회복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이며, 한국이 단순한 경제대국이 아니라 국민들이 위기 속에서 하나로 뭉쳐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나라임을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단결력은 단순히 경제 위기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스포츠, 문화,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이러한 집단적 열정이 발휘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월드컵 개최국이었고 국가대표팀이 선전하면서 국민적인 열기가 폭발했습니다. 전국의 거리에는 붉은 악마 응원단을 비롯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함께 응원했고,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집단 응원을 펼쳤습니다. 특히 4강 진출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을 때 한국인들은 말 그대로 하나가 되어 기뻐했고, 전 세계에서도 한국의 응원 문화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단결력은 한국인의 강한 교육열과도 연결됩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며,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라 사회적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국제적인 평가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한국 학생들은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학과 과학 같은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도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성과의 배경에는 한국 사회가 강조하는 노력과 성취에 대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열이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입시 경쟁은 극심하며 학생들은 어린 시절부터 학업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습니다. 사교육 시장도 매우 발달해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원에 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자란 한국 학생들은 강한 인내심과 노력의 가치를 배우지만 동시에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단순한 암기식 교육을 넘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암기 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창의력과 논리적 사고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초등학생들도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우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창업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기술과 경제 분야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추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일정 비율의 문맹 인구가 존재하는 반면, 한국은 문맹률이 1% 미만으로 거의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한글의 우수성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로 배우기 쉽고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한국 국민들의 높은 문해율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교육 수준과 강한 교육열은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에 우수한 인재들이 있었기에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혁신의 근간에는 한국인의 철저한 교육과 학습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교육열은 한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결력은 한국이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교육열은 한국이 세계적인 지식 기반 경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한국을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역동적인 국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적으로 더욱 주목받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세계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 하나는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강한 회복 탄력성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부의 침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오히려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1997년 11월 한국은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고 결국 국제통화기금에 긴급구제 금융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과도한 외채와 부실한 기업 구조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해외에서는 한국의 경제 회복이 최소 20-3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불과 3년 만에 IMF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IMF 구제 금융 체제가 시작된 이후 한국 경제는 급격한 구조조정과 개혁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파산했고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면서 국민들의 삶은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집에 있던 금을 국가에 기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1998년 1월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고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부유층부터 서민층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혼반지, 금목걸이, 금귀걸이뿐만 아니라 금리까지 빼서 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227톤 약 21억 달러 상당의 금이 모였고 이는 한국이 외환 보유고를 늘려 국가 신용도를 회복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운동이 특별했던 점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강한 애국심과 위기에 대응하는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한국 기업들도 생존을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재벌 기업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비효율적인 사업 부문을 정리했고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삼성은 반도체 사업에 집중 투자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현대는 자동차 산업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국민들도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바꾸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서 경제 회복에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IMF 이후 창업 열풍이 불면서 한국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 한국이 IT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한국이 더 강한 경제 구조를 갖추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채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개선하며 정부의 재정 정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이후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또 다른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IMF 외환위기 때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IMF 사태 이후 한국의 경제 정책은 보다 신중하게 운영되었으며 국가의 외환 보유고도 크게 증가하여 현재는 세계에서 9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한국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로 성장했으며 삼성, 현대, LG, SK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특히 한국은 첨단 기술 산업, 반도체, 자동차, 조선, IT,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빠르게 적응하며 혁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공 뒤에는 한국인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노력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며 새로운 기회를 찾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정신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성장했으며 많은 젊은 기업가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IT 및 게임 산업은 세계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K- 콘텐츠 드라마, 영화, K-팝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은 빠르게 회복하고 적응하면서 발전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학생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기업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정부는 신속한 정책 대응을 통해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나라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과거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하며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한국인이 가진 강한 회복 탄력성과 혁신 정신이 있는 한 어떤 위기도 한국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의 힘이며 한국인들이 가진 특별한 능력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소비자 문화와 혁신적인 시장 환경을 갖춘 나라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테스트베드 TSTBD 시험장로 삼는 이유는 한국 소비자들의 특성과 빠른 시장 반응 덕분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가장 빠르게 트렌드를 반영하며 적극적으로 제품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입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적인 기업들의 신제품 테스트 장소로 선택되는 이유이자 한국 자체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가 된 배경입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한국에서는 단순한 리뷰가 아니라 전문가 수준의 디테일한 성능 비교, 배터리 효율, 디자인 분석, 심지어 내부 부품까지 해체하여 검토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옵니다. 이 같은 분석은 단순한 사용자 리뷰를 넘어서 제품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평가하는 기회가 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단순한 개인 의견에 그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제품의 결함이 발견되면 소비자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의견을 모으고 기업의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삼성, 애플, LG와 같은 대기업들은
한국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실패한 제품은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전자제품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패션, 뷰티, 자동차, 식음료, IT 서비스 등 모든 산업에서 한국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업들이 빠른 피드백을 받아 제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됩니다. 한국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이라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테스트베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를 주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해외 문화를 받아들이는 소비자 중심의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트렌드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KBAUTY, K-팝, K-드라마와 같은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뷰티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분야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쿠션 파운데이션, 시트 마스크, 앰플과 같은 한국 화장품 제품들은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유명 브랜드들조차 한국 화장품의 기술력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소비자들이 까다롭고 혁신적인 제품을 요구하는 성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패션 시장에서도 한국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패션 위크와 같은 행사는 글로벌 브랜드들이 한국 소비자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리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한국 스타일을 참고하여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평가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트렌드가 변화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 전국적으로 순식간에 확산되며 반대로 트렌드가 지나가면 매우 빠르게 관심이 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때 한국에서는 1인 1카페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카페 문화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카페나 디저트가 등장하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SNS를 통해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들은 새로운 트렌드에 금방 질려하는 성향이 있어 유행이 빠르게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식음료, IT 서비스, 라이프스타일 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나타납니다. 스타벅스 같은 글로벌 기업조차도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메뉴를 먼저 테스트한 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터넷 보급률과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한국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접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기업들도 이러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배달 서비스, 모바일 결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한국에서 먼저 자리 잡고 발전했습니다. 배달 서비스의 경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배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는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킹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중요한 채널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같은 플랫폼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기업들은 이러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반영합니다. 한국인들은 매우 진취적이고 빠른 변화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반면 전통적인 가치도 중요하게 여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음식과 문화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가족 중심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소비자들은 신제품을 빠르게 받아들이면서도 완벽한 품질을 요구하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품이 완벽하지 않다면 소비자들은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선점을 제안하거나 심지어 자체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국 소비자들의 성향은
기업들에게는 큰 도전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을 단순한 테스트베드가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를 창조하는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한 제품이 한국에서 성공하면 그 제품은 곧바로 전 세계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삼성, 현대,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 것도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기준과 경쟁 속에서 생존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인정받은 제품은 곧바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크며 이 때문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신제품을 먼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기대치와 빠른 시장 변화 속도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시장으로 만들었으며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새로운 트렌드와 혁신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며 한국 소비자들의 독특한 소비 문화는 세계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한국인의 놀라운 특징과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